인구 밀도가 높고 서울 왕래 인구가 많은 부천시.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많았을까요? 부천시가 지난 1년 코로나19 발생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인천시가 중구 계양장 일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사 체험 공간을 조성합니다. VR과 AR 등의 기술로 과거의 모습을 구현해낼 계획입니다. 부평구의회가 올해 부평구의 법정 문화도시 조성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부평 11번가 사업 등 지역 현안 의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의회가 공공심야 약국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부천 시민들의 약국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부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서울과 상당히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이 몇몇 중심 지역에 몰려있는 그림을 생각하실 텐데요. 부천의 이런 지리적인 특징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물류센터 뷔페, 무용학원, 요양병원까지 코로나19 초기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인접한 지역인 인천이나 경기 김포와 비교해서도 감염 규모 상당히 컸습니다. 주요 시설들의 대규모 집단 감염 발병과 확진자 증가, 일단 부천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들이 그런 곳, 지역들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다음 유동 인구가 많고 위험 시설, 집합 시설이 많은 곳. 이 부천시가 이게 다 해당되거든요. 하루 통신량 통신 위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빼고 부천에서 시계를 들어왔다 나왔다 막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 통행량이 330만 건이 하루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동량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요인들이 아마 작용할 것 같고요. 25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를 보겠습니다. 19,063명 가운데 8%에 달하는 1,486명입니다. 이렇게 보니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과 성남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부천시가 밝힌 것처럼 부천은 상동과 중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업지구 등 고위험 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에 더해 사람들의 활발한 이동 역시 확진자 폭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경기도 안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천이었습니다. 또 부천은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구 유입이 높은 지역으로도 5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평택이나 수원 등 또 다른 경기도 내 도시는 직장과 자택이 모두 한 지역 안에 있어 자족 기능이 높은 반면 부천은 서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천 지역에 이제 고위험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이제 생기면서 또 하나는 이제 부천 지역이 상당수가 이제 또 서울이나 이제 인근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도시가 암만 해도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코로나19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1년, 부천은 대규모 감염의 위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언제든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선제 방역만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여 제곱미터를 풀었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해제구역의 10% 면적인 1,007만여 제곱미터입니다. 파주와 고양, 양주, 김포시 등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시군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개발 제한이 풀려 건축이나 개발 인허가를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난 반세기 이상 군사시설 규제로 피해를 감내온 주민들의 보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은현면 및 남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막혔던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인천은 1883년 개항을 통해 서양 문물을 처음 받아들인 국제 도시인데요. 지금도 개항장 일대에는 130여 년의 근현대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는 개항장 일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사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개항장 거리입니다. 곳곳에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1883년 개항을 통해 서양 문물을 처음 받아들인 최초의 국제도시 인천의 모습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항장에 간직된 근현대 역사를 첨단 기술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개항장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19세기 개항장이 구현된 3D 지도와 AR 셀카 등을 통해 개항장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5월부터는 개항장 일대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집니다. 전시관과 맛집 등 관광정보 검색은 물론 예약과 결제 등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은 AR, VR 콘텐츠들이 다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핸드폰 하나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항장 대표 장소를 활용한 문화공간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물포 구락부와 자유공원 일대에 테마 돌담길과 전시공간을 만들고 청년 김구 역사거리도 조성합니다. 첨단 기술을 입은 개항장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부평구는 올 한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부평 11번가 사업도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올 한해 계획에서 부평구 의회 행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재필 기자가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과 부평구의회 올해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 조례를 중점적으로 제정해 구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부평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피력해왔고 지역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노란우산 가입 장려 등의 신규 사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자금, 부평 이음 활성화 등의 사업이 그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나 아직도 모자란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의견을 더 잘 듣고 반영할 수 있을지가 저의 고민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회색도시 이미지가 강한 부평을 생태도시, 환경도시로 혁신하는 부평구의 역전 사업입니다. 부평 1동부터 9층까지 주차장으로 덮여있던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내용으로 총 630억 원가량의 사업비로 진행 중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아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지만 생태하천 복원은 2017년부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1월까지 생태복원 중심의 설계 안정성 검토를 거쳐 올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회색으로 덮인 굴포천이
녹색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바뀌어 구민 모두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11번가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혁신센터 조성, 굴포 먹거리타운, 구포 하늘길 조성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미군 정화조 부지에 착공하는 혁신센터는 푸드 플랫폼과 공공지원센터, 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공영주차장 등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 건물로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오수 정화조 부지 반환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했으며 올해 관련 행정 절차와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은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을 배려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 바탕은 대화와 이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들 전체를 만날 기회는 전보다 적었지만 이 상황을 의원 개개인과 깊이 대화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 건전한 협치의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 상호 간의 교류와 의원 이해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해 구민을 위한 의정을 하겠습니다. 작년 부평구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와 캠프마켓 개방 등의 성과가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시작과 동시에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기쁜 소식도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구민의 시각에서 구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밤 9시까지 문을 열던 김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검사 확대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로 늘렸으나 최근 방문 검사자가 줄고 직원들의 피로도는 늘면서 운영 시간을 다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사호동과 마산동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2곳은 1시간 빠른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공정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경기도는 정무수석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장현국 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임대료 전담 조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 담당관과 법무 담당관, 공정경제과와 소상공인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담 조직은 앞으로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활용한 공직기강 경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공직기강 표준지표는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기관 직원들의 최근 5년간 공직기강 비위 행위 발생 건수를 점수로 수치화한 건데요. 매월 모니터링 결과 비위 행위의 정도가 표준지표를 초과할 경우 경보 시스템이 발령됩니다. 인천시는 경보 발령 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계양구의회가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계양구 주요 업무 계획과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 재개정안 10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14건인데요. 계양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